저보다 잘하는 부분을 항상 보려고 하고 네.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그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고 적음 따지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제2, 제3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를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 사무장님이 이제 부동산 이제 경매를 2002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24년이 지나서 2026년에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우리 송 사무장님이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신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간되신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책 보니까 시골에 가난한 집 6남매 중 5째로 태어나셨던데, 가난이란 어떤 것인가요? 가난이요? 네. 가난이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느꼈던 제가 가난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친구들은 다 용돈 50원, 100원 그때는 그게 용돈이었거든요. 그 당시 물가가. 네, 아이스크림이나 그때는 뭐 쭈쭈바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을 좀 받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그러니까 의식주였던 것 같아요. 입는 것도 뭐 제가 옷을 많이 사지 못했으니까 매번 똑같은 옷. 그 다음에 주거 형태도 뭐 저희 집은 그냥 아궁이에서 뗐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완전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부족하구나, 배고프구나,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 게 너무 잘해지는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을 적으셨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정말 가난해 보지 않았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만 추구한다 행복할 것 같아? 저 부자들 봐. 저렇게 부자들도 저렇게 자살하기도 하고 뭐 한다 하면서. 사실 네.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저는 우리 주변 분들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얼만큼의 또 돈의 힘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저도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병원 가서 뭘 그냥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부분을 또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다 돈이죠? 네네. 그럴 때도 사실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눈치 보고 자식도 눈치 보는. 그런데 저는 위기의 시기 때마다 저는 돈이 큰 힘을 좀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치과 치료를 한번 딱 받으러 갔었는데 저는 뭐 지금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게 떼우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금으로 떼울 수도 있고 그냥 아말감으로 떼울 수 있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따라서 뭐 치아랑 똑같은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걸로 선택을 항상 하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누우셨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원장 선생님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 금액에 놀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돈이 없으면 몸을 또 제대로 치료를 못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는 이 건강 챙기고 주변 분들을 또 위기에서 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정말 중요한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분의 얘기인 거고 위기 한 번에 사실 너무 큰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환율도 급등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돈부터 다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부터 다 챙기고 있는데요. 약정 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 겁니다. 갑자기 돈을 왜 줘?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법도 너무 쉬운 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익 120% 보상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참 아정당이 이사, 청소도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해줘서 주변에서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몰라서 놓치고 있던 이런 지원금부터 챙기는 게 진짜 재테크 아닐까요?
돈과 관련된 얘기에서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네. 그건 우리나라 약간 민족의 약간 좀 특성인 것 같긴 정서. 한데 예, 정서가 곱게 보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있죠. 예, 뭔가 좀 일단 배 아파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뭔가 좀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가 더 나은 듯한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이 망가지거나 어떤 네. 유명인이 망가지는 거를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렇게 살면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항상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만 해요. 그러면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머리가 좋고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네. 그런 분들을 만나야지만이 나도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고 거기서 나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저보다 잘하는 부분을 항상 보려고 하고 네.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그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잘됨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도 더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고 적음 따지지 말고 누가 잘 됐다고 해서 나는 뭐 내가 비교해서 좀 좌절감 갖지 말고 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성공하지만 그 다음 제2, 제3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를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도 누군가의 성공이 과연 내가 화내고 질투할 만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 특히 사촌이라고 하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 먼 사람이 성공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차라리 그걸 질투하면 네네. 어차피 내가 만날 일도 없고 나한테 득을 줄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사촌 가까운 사람이 사실 뭐 유튜브로든 경매로든 성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사실은 칭찬하고 하면서 축하하면서 배울 것들이라든가 네네.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차단을 시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한데 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네. 어떻게 갖춰지냐에 따라서 네. 저 사람이 계속 발전할 사람인지 남 시기 질투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하다 코멘트 하셔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요? 삶에서도 인간관계는 너무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흥할 수도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 있던데 어떤 사람 만나야 하는 거죠? 자기하고 좀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보다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사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저는 또 현재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여건을 떠나서 이 미래지향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어야지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있어도 좋은 기운을 얻거든요. 그런데 한숨 쉬고 불행하다고 하고 이게 행복도 옆에 있는 사람 행복이 옮겨가고 불행도 불행하다 느끼고 전염되는 부분이 예, 있죠. 안 좋다고 느끼면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전염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자살률이 너무 높다고. 아무래도 맨날 네.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회원분 중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셨는데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상담했네요. 근데 그분이 환자를 만나는데 여자분들은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내 여성분들은 더 힘들어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안 좋다는 걸로 찾아온 분들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상담해보면 자기가 진이 빠지고 거의 자기도 멘탈이 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너무 힘들다.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 상담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된다.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지만 거기에 빠져서 원래 여성분들이 공감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100% 해버리면 내 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공감 몰입도를 조금만 덜어내시면 훨씬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 뭐 취미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뭐 일하는 거 말고 원래 인생을 좀 알차게 살려고 하면 뭐 여행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뭐 부분이
맞게 되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메이트가 있다고 하면 매년 같이 여행을 네. 한두 번 가신 남자 지인분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예전에. 아, 네네. 네. 네. 남자 지인분도 있고, 저희 또 우리 회원분들 중에 같이 뭐 스키도 하고, 뭐 같이 골프도 하고, 같이 이런 여름 캠핑도 즐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취미가 같으니까 또 혼자 있을 때도 즐길 수 있지만, 같이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같이 성공하고 같이 즐기기까지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저도 지금까지 벌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때 긴장을 하고 저를 내려놓지 않는데 이런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취미까지 갖게 되니까 내려놓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는 걸까요? 겉과 속이 좀 다르고 저는 분노 조절을 좀 하지 못하고 그다음 너무 좀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것보다 너무 거창하게 해서 좀 허세를 부리고 그런 분들 좀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경제관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잘 서 있으면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데 경제관념이 잘 안 서 있으면 이게 또 대화가 쉽지 않죠. 예, 이게 노력 부분도 그렇지만 또 돈 꺼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번 돈 꺼달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대답하세요? 진짜 가까운 사이는 조금이라도 주거나 빌려주거나 할 거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주는 정도로. 예, 제가 적당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절대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원칙은 제가 해서 한번 서운하더라도 나한테 돈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투자는 해봤지만 누구한테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너무 싫고 또 그렇게 돈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왜 돈을 지금 빌릴까 그런 의문 들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또 계속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좀 쉽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멀리 하는지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 판단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검증 같은 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건데 24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경매하시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 보시고 또 행크라는 커뮤니티를 만드시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죠? 자, 이걸 참 안목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불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행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기도 합니다. 가장 또 감동 주는 게 사람이고 또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공부가 사람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커뮤니티가 59만 명이고 커뮤니티 이끈 것도 18년 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사업도 해보고 또 경매를 해보니까 경매는 또 사람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대하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좀 사람을 많이 봤었는데 일단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사람을 다 안다고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이제 속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을 일단 사귀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던 아니면 결혼을 앞둔 배우자를 만나던 여유 있는 기간을 둬야지만이 그 사람의 판단을 좀 오로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장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술? 그쵸. 먼저 술자리에서는 편한 술자리에서 하다 보면 어쨌든 가장 자기가 긴장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다 하게 되니까 과거 얘기부터 지금은 이제 현재 모습만 보고 술자리를 갔지만 과거 모습 그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답이 나오고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작은 상황에서도 이 나오는 또 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도 또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주변을 살펴보라면서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유의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말을 틀린 게 거의 없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또 모이기 때문에 그 주변 딱 친구를 보면 친구가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친구가 너무 이상한데 그 사람만 괜찮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친구 한 명만 이상하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친구들이 다 이상해. 네, 그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럼 걔도 이상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네네. 사실 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를 다스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 화를 냈으면 아마 수명이 짧아지고 병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제가 그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잠깐 그 상황을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네네.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여기서 원래 우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우선 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과격한 행동이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상대방하고 있을 때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격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리를 질러도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내가 화를 내고 서운함을 얘기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하고 그냥 죄송해요. 제가 서로 할 하야죠. 수 있는 정도까지. 악수 정도까지는 바로 자연스럽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려서 이게 악수가 할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운함을 얘기하든 화를 내더라도 약간 엄성은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를 내는 거로 또 생각을 하고 가끔은 또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여성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시지만 운전하다가도 사실 화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바로 직접 응징을 해버리면 나 역시도 보복 운전으로 잘못되고 결과가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은 운전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또 언젠가는 다른 비슷한 성향의 차량을 만나서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본인이 좀 직접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중에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났을 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내가 직접 응징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잠시 또 화가 너무 안 풀리면 그 장소를 떠나는 것만으로. 그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야, 근데 보복운전 얘기해서 저는 진짜 어저께 제가 보복운전을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아, 진짜요? 제 옆에 차를 갑자기 차가 가다가 옆에서 그냥 가서 박더라고. 그리고 박고 있다가 한 번 더 박고 그냥 갔어. 2번이나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 오고 하면서 그냥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했을 뭐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일인가? 네, 요즘에는 그거를 또 무섭더라고요, 진짜. 워낙에 처벌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해서 우연찮은 사고는 뭐 그 형사 처벌을 경미하게 받겠지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2번 했을 경우에는 요즘엔 거의 실형을 때리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는데. 피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을 책에서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 저희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도윤아 살면서 적은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전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살다 보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서운함을 주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운함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른바 지적질이죠. 너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꼰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나를 더 싫어하고 또 그거를 야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너 이렇게 하면 뭐 천벌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아마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좋은 축복을 해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고 너도 당연히 안 좋은 일을 당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적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그 좋은 아군 100을 가진 것보다 적 1명을 갖고 있는 게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잘 보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싫은 티를 좀 안 내려고 하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이중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그냥 조금 더 양보하고 좋게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이런 화가 없이 살아가는데 누군가 적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좀 서운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이제 SNS 시대다 보니까 이 성공도 옛날에 이렇게 해야지 막 성공했다면 요즘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했다가
가시는 케이스들이 종종 많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정말 큰 실수를 했거나 네네. 아니면 대부분 그 종류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큰 적이 있거나 아,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치부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버렸을 때 네네.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뭐 요즘 연예인 조 누구 네. 호시도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한 거고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일반인이 딱 이렇게 좀 유명세를 얻었을 때 반대 급부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서운하게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등장해서 네. 뭐 인터넷에 유포를 해서 바로 또 떨어뜨리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든지 좀 서운하지 않게 그냥 좋게 보내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립니다. 적이라는 게 약간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인성과 관련이 있는데 인성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인성이 있어야지 성공한 다음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된 지 그래도 뭐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1월 말이지만 목표 세우고 달성하는 방법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1월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어떻게 큰 목표 세우고 달성하는지.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준과 지식, 여건에서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거보다 정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저는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현재의 다리와 지금 목표의 다리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목표는 조금 높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빌딩을 갖게 된 것도 2년 3년 전에 제가 1월 달에 유튜브에서 저는 앞으로 강남으로 이사하고 빌딩을 하나 세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사신 그 120 얼마짜리 사는 낙찰가 사신 예, 그거 120 얼마고. 한 3년 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가격이 200억이 넘어간 그 빌딩으로는 처음 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상가나 다른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계셨고. 네네, 왜냐면 그때 상가를 많이 샀었는데 상가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빌딩은 수익률이 한 3% 미만이니까 제가 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서울로 이전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거에 관련된 걸 하나씩 하게 되면서 결국 그 징검다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도 대학생 신분이지만 저는 원룸 건물을 꼭 갖고 싶다. 나는 갖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돈 모으기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진정 뭘 이루고 싶고 뭘 갖고 싶은지 그거를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해두면 지금 현재에서 어쨌든 다리 하나씩 이 다리가 연결돼서 결국 거기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고 그런 목표를 딱 하나 최고의 목표를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66일 정도는 지속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옥션 사이트도 사실 제가 얘기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변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마음 먹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그 다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린 대로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 목적지를 하나 두고 저게 반드시 된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결국 그 다리가 하나씩 완성이 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고가 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좀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가 되는 거는 저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너무 치열한 곳은 택하면 당연히 최고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그 주변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만들던 아니면 사업장을 하던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제가 한 분야의 책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매책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매 1, 2등을 책을 한번 보고 그걸 분석해서 그거보다 더 갖추면 1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장도 내가 만약에 어떤 공유 오피스나 이런 고시텔 사업장을 갖춘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차리려고 하는 지역의 1, 2등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1, 2등보다 한두 가지만 더 갖추게 되면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가 되는 거는 현재 최고로 성과를 거둔 분한테 또 배우면 그 최고의 포인트를 갖출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또 최고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요즘에는 그런 최고가 되는 방법이 저는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예전보다는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위주의 세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AI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는 뭐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쨌든 뭐 누가 유튜브를 잘한다. 네네. 아니면 뭐 행크가 뭘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거기 다 찾아보면 홈페이지든 뭘 다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 누가 인스타그램 릴스로 돈을 막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그거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분석하고 본인이 비슷하게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본인만의 좀 새로운 양념을 넣어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리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AI한테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뒷단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도 분석 자체는 예전보다 좀 좋아진 시대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에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 성공 모델을 찾고 최고를 찾는 시대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인스타부터 뭐 유튜브 성공 모델을 찾는 게 워낙에 좀 수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AI도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소스도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성공하기는 저는 정말 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예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사실 시작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방법은 알지만 좀 귀찮은가 그렇죠. 이런 걸로 시작 못하는 케이스. 네, 확신을 못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무언가 내가 목표가 생겨서 하고 있을 때 문제는 언제든지 생기잖아요. 문제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보통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항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해서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이거를 피했으면 엄청나게 좀 커지거나 수습이 안 됐을 것인데 오히려 부딪혀서 적극 부딪혀서 저는 해결했던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피하지 말고 적극 부딪히고 그 뭐 원인을 줬던 상대방을 만나든지 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100% 수습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하고 다른 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뭐 어떤 일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뺑소니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사고를 냈으면 거기서 수습을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피하고 나면 사실 더 커지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게 피하면 더 커지는 게 이 섭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자꾸 수습하는 게 항상 최고의, 그러니까 최적의 그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책에서 또 뭐,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네. 저는 이 부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제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 죄를 반성하고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죄가 중할수록 더 긴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칼로 찔렀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했던 것도 칼로 찌른 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어. 너가 죽을 짓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합리화로 다 된 상태로 90% 이상이 사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좀 비난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 그 사람을 그냥 굳이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딱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5년 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우리가 기왕이면 저는 좋은 사람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으니까 굳이 안 좋은 사람은 좀 걸러내고 그런 사람의 성향도 좀 파악하는 게 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원래 경찰들도 항상 그 동네 사건이 일어나면 전과자부터 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 잡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람에 대한 공부지만 저는 사람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성향이고 또 사람은 잘못했어도 늘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상대방하고 너무 언쟁 높이거나 상대방을 비난으로 내가 설득해서 합리화로 할 필요는 또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 24년 동안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도 오른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금, 은, 한국 주식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만 꼭 뭐 그런 거에 포모를 느꼈다고 많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표님 같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만약에 그쪽 자산에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투자 안 했다면 포모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혹시 포모를 느끼신 경험은 없는지, 플러스로 부동산만 하세요? 아니면 코인이나 금은 뭐 주식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담아 가시나요? 다행히 제가 금을 좀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거를 제가 주테크 목적으로 하진 않았고, 뭐, 주식도 그냥 일부 금액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투자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에 비해서는. 네네. 부동산이 거의 주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랑 저는 딱 일관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으면 그 기회가 항상 오거든요. 그 기회 때만 잘 활용하고 잘 지켜도 부자가 되는데, 내가 누군가 뭐 금으로 돈을 수익을 냈다,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다시 모르는 분야로 진입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안정성 있게 자산을 좀 운용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돈 벌었다고 하면 그냥 박수를 쳐주고, 또 제 거는 제 상황에 맞게끔 그냥 운용해 가는 게, 24년 동안 투자를 해오니까 너무 남의 거에 기웃거리면 오히려 실속이 없으니까 내 거 무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운용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자산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하시는 거 여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